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2016년도 제2회 도덕과의 기출문제 풀이를 맡게 된 임채정입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시험 보시고 나서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답을 맞춰보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시험을 잘 봤나 뭐 이렇게 궁금하셔서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가이드가 또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청을 하시겠죠. 네, 이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됐고 또 어떤 형식으로 또 문제를 풀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설명과 함께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몇 번씩 말씀드렸었지만 전체적으로 파트별로 이렇게 출제되게 되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비율이 좀 비슷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종전과 비슷하게 거의 다 파트별로 좀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거를 사실 지금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개인생활 20% 정도 출제가 되었고, 가정 이웃 학교 생활도 한 25% 정도, 그 다음에 사회생활 부분이 한 30% 정도, 그 다음에 국가와 민족 부분이 25% 정도로 고루고루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의 차이로 문제가 출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출제 경향보다는 중요한 것은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 제가 전에도 강조했던 부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용어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문제가 조금 쉬울 경우에는 부정어를 조금 섞어서 문제를 좀 꼬아서 내는 부분들, 아마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도 혹시나 땅을 치셨던 분은 없으셨나 모르겠어요. 문제를 막 이렇게 했는데 답을 맞췄는데 분명히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틀렸어요. 그런 부분 거의 다 실수하신 거 맞으시죠? 그래서 그런 실수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또 강조 드릴 거니까 주의 깊게 강의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번부터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내용과 가장 관련 깊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약속이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자. 그렇죠? 거짓말을 하지 말자.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속이지 말자. 그쵸? 이 두 개가 약속에서 우리가 약속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 중에서 뭐가 관련이 깊은가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검소한 생활. 그쵸? 검소한 생활 중요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지 말자나 뭐 속이지 말자 이런 것과는 조금 관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아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규칙적인 생활. 규칙적인 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건데 요 위에 지문과는 관련이 좀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3번 정직한 생활. 그쵸? 정직한 생활 답이 나왔습니다. 정직이라는 것과 거짓말, 그 다음에 속이지 말자 이런 부분이 다 일맥상통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라는 부분 당연히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고요. 4번 질서 있는 생활. 분명히 우리가 충분히 평소에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요 위에 지문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정직한 생활이 되겠습니다. 네. 2번을 보시죠. 가상공간 문제가 역시 이번에도 출제가 됐죠. 가상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로 바람직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거짓된 정보를 자료실에 올리기. 힘들지 않으세요? 왜 굳이 거짓된 정보를 자료실에 올리면서까지 체력을 낭비하시고 또 심신을 또 괴롭히세요? 그렇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 기억 같은 경우는 답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 풀 때 팁 당연히 드렸었어요. 기억이 아니시니까 밑에도 보시면서 기억, 아닌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헷갈리지 않게 보시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 홈페이지에 악성 댓글 달지 않기. 그렇죠. 이거는 정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맞는 거죠. 홈페이지에 굳이 악성 댓글을 다시면서까지 이렇게 시간 낭비하시고 밤에 막 이렇게 다크서클 내려오고 굳이 그럴 필요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니은도 정답이 아니고요. 디귿,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을 비방하기. 우리 친구들 게임 많이 좋아하시죠? 그런데 그냥 나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쵸? 나만 잘하면 되는데 왜 굳이 상대방을 비방하면서까지 시간을 낭비하세요? 게임하기도 바쁜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역시 정답이 아니고요. 리을, 대화방에서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하기.
이것은 당연하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채팅을 한다던가 아니면 SNS에서 뭐 카카 뭐 이거 있죠. 이렇게 할 때 바르고 고운말 사용하시면서 한다면 당연히 즐거운 대화와 함께 기분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포함된 3번이 정답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요 정도 부분들은 우리 친구들 혹은 또 다른 시험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그쵸? 충분히 아시는 내용일 거기 때문에 네, 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3번, 다음 내용을 주장한 성인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네, 인, 어질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는 개인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예를 실천하는 것. 네, 그래서 이것을 주장한 성인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선은 답이 나와버렸어요. 공자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과 공자는 그쵸? 인과 공자는 같은 내용 그리고 정말 따라다녀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조건 밀접하게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을 찾는 문제를 풀 때 공자와 인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문제의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만 풀어드리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다른 부분은 왜 답이 아닌지 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노자가 나옵니다. 노자는 물론 굉장히 성인이고 좋긴 하지만 요 인을 말한 성인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노자는 도가 사상을 말한 부분이죠. 도가에서 노자가 성인이죠. 그쵸? 노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노자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노자는 그 어머니께서 65년 동안 노자를 그 뱃속에 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65살이 먹은 채로 태어났다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늙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정말요. 정말 찾아보시면 어디선가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노자라는 것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늙었다. 태어나면서부터 머리칼이 하였다. 요런 뜻의 노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을 못 믿으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네. 노자는 그렇고요. 부처 같은 경우는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자비. 그쵸? 자비 얘기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부처를 답으로 고를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죠. 예수,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 예수가 정답이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인에 관련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공자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벌써 3번부터 문제가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땐 부처랑 예수 중에서는 이렇게 고민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공자나 노자 중에서 고민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쨌든 이건 유교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노자가 아니다. 이런 부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었죠. 네. 4번. 다음 일기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날짜는 2016년 8월이래요. 8월. 그쵸? 8월 땡1 땡6일 날씨는 맑았다고 합니다. 우리 아파트에서는 매주 한 번씩 분리수거를 한다. 오늘 아침 엄마를 도와서 분리수거를 하였다. 분리수거를 통해 많은 자원들이 재활용된다라고 하니 내 마음이 뿌듯해졌다. 앞으로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야겠다. 네. 여기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찾는 문제예요. 첫 번째, 동물보호 활동. 물론 동물보호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동물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요. 두 번째, 전통문화계 승. 당연히 답이 아니겠죠. 3번, 용기 있는 행동. 네, 용기 있는 행동 굉장히 중요하지만 역시나 정답이 아니고요. 4번, 환경보호 활동. 네, 정답이 나왔죠. 그래서 환경보호 활동, 분리수거를 한다거나 이런 키워드가 나오게 됐을 때 환경보호 활동임을 아마 캐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수만 안 하셨다면 정답이 4번임을 아실 수 있겠죠. 5번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사는 모습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네, 5번쯤에 나오니까 이제 부정어가 나오네요. 문제는 꼭 나와야 하고, 그쵸? 그리고 그냥 내기에는 문제가 정말 쉽기 때문에 지금 아닌 것을이라는 부정어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모습이 아닌 것은 문제 똑바로 읽으셨었죠? 그쵸? 첫 번째, 자선 냄비에 기부하기.
그쵸, 내면적 아름다움을 얘기한 거죠. 2번, 장애를 이겨내고 당당히 살아가기. 장애는 사실 눈길을 받는다거나 손가락질을 받을 일이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가졌다라고 해서 뭐 부끄럽게 생각한다거나 또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다른 시선을 쳐다본다거나 이러신 분도 분명히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삶을 사는 모습이죠. 3번, 길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기. 왜요? 길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긴 왜 안 돌려줘요? 나 휴대전화 있죠? 내 거 쓰면 되잖아요. 그쵸? 돌려줍시다. 그래서 이거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모습이 아니죠. 정답은 우선 3번이고 4번,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요거도 내면의 아름다움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1번, 2번, 4번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내용이어서 정답이 당연히 아니고요. 아니라는 부정어가 들어간 것을 찾는 문제였기 때문에 길에서 주운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는 행동이 정답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6번 보시죠. 다음과 관련 있는 행동을 고르는 문제네요.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 나와 다른 사람 주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보살피는 것. 네, 요것과 관련이 있는 행동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싫어하는 친구를 따돌린다. 이건 너무 안 돼요. 왜 그러세요? 싫어하는 친구를 따돌린다. 정말 너무너무 싫다. 이러면 그냥 놀지 마세요. 왜 굳이 따돌리세요? 그쵸? 그거 정말 잘못된 행동이고요. 두 번째, 급식 시간에 차례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시죠.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차례를 되게 오랜만에 지켰는데 누군가 와서 새치기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기분 나쁘겠죠. 그쵸? 절대 안 됩니다. 3번,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킨다. 내가 하기 싫으면 남도 하기 싫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요. 4번, 팔을 다친 친구를 위해서 가방을 들어준다. 네,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아마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 팔을 친구가 다치지 않았어도 오늘따라 조금 친구가 몸이 안 좋다거나 이럴 땐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주시는 거 아시죠? 다 아마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죠. 이웃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방법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의견이 다르면 힘으로 해결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이 와서 나에게 힘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면 그건 역시 수긍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안 되겠죠? 두 번째, 기분이 나쁠 때는 무조건 화를 낸다. 네, 아니죠. 옛날에 그 힐링 캠프라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어떤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화를 참는 법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화가 날 때 숨을 쉬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화가 나고 덜 나고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른쪽 코를 막으면 뭐 이렇게 된다고 했나? 하여튼 힐링 캠프에 그 코를 막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화가 다뤄지고 몸에 이제 기운이 올라가고 요런 방송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나쁠 때는 무조건 화를 내시는 건 절대 안 되죠. 화를 내면서 내가 더 막 열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나중에 왜 화를 내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정답이 아니죠. 3번, 대화를 통해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는다. 그쵸?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고 정답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4번, 불편한 일이 생기면 이웃에게 시비를 건다. 남이 나한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7번의 정답은 3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8번, 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모습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죠. 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모습이 아닌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신호를 지켜서 길을 걷는다. 지키는 모습이죠. 그쵸? 2번, 복도에서 장난치면서 뛰어다닌다. 그쵸? 아닌 거죠. 복도에서 장난치면서 뛰어다녀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내가 오늘 되게 중요한 공부를 하는데 복도에서 자꾸 누가 뛰어다니면서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걔는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냅둘 거예요? 아니죠. 그쵸? 안 되겠죠? 행동이 아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2번이 정답이고 3번,
차에 탔을 때는 안전띠를 착용한다. 그쵸? 착용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뒷좌석에 안전띠를 잘 착용을 안 하죠. 그 안전띠 착용률이 거의 세계에서 꼴찌라고 해요. 원래는 뒷자리도 무조건 안전띠를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왠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혹시 운전을 하시는 어른분께서 이거를 시청하고 계시다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초등학생 친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모님께 꼭 말씀을 해주세요. 만약에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사고가 외부에서 났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사고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나서 큰 충격이 차 안에 전해졌을 때 내부에서 뭐 머리끼리 부딪혀서 제2차 사고가 난다거나 요런 상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띠를 차량에 탑승한 전원이 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안전띠를 꼭 착용을 하셔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4번.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네, 이것도 무조건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2번 복도에서 장난치면서 뛰어다닌다. 요거는 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행동이 아니었죠. 그래서 정답입니다. 네, 8번에 2번의 정답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9번 보시죠.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는 문제네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기억하게 하고, 그쵸? 이해하며 마음을 열고 니은하는 것입니다. 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그쵸? 증오는 아니겠죠, 증오. 막 갈등을 해결할 때 다른 사람을 증오하면 해결되나요? 절대 아니겠죠? 증오라는 것을 우선 지워봅시다. 그쵸? 네. 그리고 3번하고 4번은 둘 다 존중이네요. 그 다음에 그죠, 대화 아닌 불신이겠죠. 증오가 우선 아니죠. 그래서 이해하면서 마음을 열고 니은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쵸, 이해하면서 마음을 연다라고 했는데 불신은 절대 아니겠죠. 니은에 불신이 들어가면 다 지웁니다. 그쵸? 그랬을 때 1번에 여기 기억의 존중은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대화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쵸? 다들 이렇게 대화하시죠? 갈등 해결하실 때. 그쵸? 네, 10번이죠. 다음에 가르침에 어울리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사자수학에 나오는 건데요. 우더른은 어린이를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는 우더른을 공경한다는 내용이네요. 두 번째는 우더른 앞에 나아가거나 물러날 때는 반드시 공손하라.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보시죠. 우더른을 만나게 되면 공손히 인사한다. 아유, 답이 나와버렸네요. 네, 그쵸. 우더른 만나면 우리 공손히 인사하시죠, 다들? 네, 그래서 아마 다들 정답 맞추셨을 겁니다. 두 번째. 부모님께는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네, 사실 그 부모님께 아마 존댓말 쓰시는 친구들도 많으시겠지만 아니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쵸? 많으시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결혼을 하셔서 출산을 하신다면 이제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도 또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다른 데 가서는 다 존댓말 쓰는데 또 우리 부모님한테는 존댓말 안 쓰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쵸? 있습니다. 그런데 요 가르침에서는 부모님한테도 존댓말 써야 되죠. 우더른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3번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더른의 말은 무시한다라고 하네요. 세대 차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무조건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쵸? 4번 버스에서 어르신이 타면 자리를 양보할 필요가 없다. 이건 보나만 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0번의 정답은 1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네, 11번 문제 보시죠. 공익, 그쵸? 공익을 실천하는 태도로 바람직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양치를 할 때 물을 계속 틀어놓고 한다.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라고 해요. 사실 저 초등학교 때부터도 계속 물 부족 국가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어쨌든 이렇게 버텨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양치를 할 때 물을 계속 틀어놓을 필요가 없죠. 그쵸? 양치를 해서 물을 틀어놓는 것은 내 입을 헹구기 위한 건데 헹구지 않을 때도 굳이 틀어놓을 필요가 없죠. 물 아끼자고요. 그쵸? 두 번째, 어려운 친구를 돕기 위해서 성금을 모금한다. 그쵸. 공익을 실천한 태도로 알맞는 게 2번이 나왔네요. 3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몰래 버린다. 종량제가 시행된 지가 이제 한참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된 다음에 태어난 친구들도 굉장히 많겠죠. 원래는 종량제라는 게 없었습니다. 모르시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몰래 버린다.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요?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쵸? 4번, 주변의 이웃은 나와 상관없으므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래요. 이게 사실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이 말 자체가 예쁘진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공익을 실천한 태도로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바른 것을 고르게 된다면 2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12번 보시죠. 인권. 인권을 존중하는 행동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대화할 때 친구의 의견을 존중한다. 처음 정답이 나왔네요. 그렇죠? 인권 존중의 전형적인 태도죠. 그 다음에 2번. 친구가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시킨다. 왜요? 친구가 싫다고 하는데 굳이 억지로 시키면서 또 감정 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3번. 친구에게 기분 나쁜 장난을 하면서 놀린다. 친구 사이에 장난칠 수 있죠. 그런데 뭐 기분 나쁘게까지 하면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아니고요. 4번. 친구의 별명을 지어서 부르면서 기분을 상하게 한다. 아까 별명이 다 하나씩은 있죠? 그쵸? 친구들 별명은 뭔가요? 저는 그 별명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공개할 만한 별명이 하나 뭐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좀 이렇게 눈이 좀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그쵸? 네. 화면에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별명이 우럭이에요. 우럭. 생선 중에 우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데 처음에는 좀 기분이 상했는데 뭐 이제 그런 거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생겼는데 어떡하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개구리. 네, 개구리도 좀 비슷한 맥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친구 별명 지금은 전 기분이 괜찮아요. 뭐 귀엽다고 생각해요. 그런 별명들이. 그런데 친구가 기분이 나빠하는 별명을 굳이 지어가지고 기분이 나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2번에 인권을 존중하는 행동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이 1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13번 보시죠. 밑줄 친 내용. 밑줄 친 내용과 관련 있는 덕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네, 현주랑 엄마의 대화네요. 현주가 얘기해요. 엄마, 제 휴대전화를 최신형으로 바꿔주세요. 엄마, 안 돼. 네 휴대전화 아직 쓸만하잖아. 그랬더니 현주가 그러죠. 친구들 건 제 거보다 훨씬 좋아요. 친구 엄마는 잘 사주는데 왜 엄마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사고 싶어도 때로는 참을 수 있어야 해 라고 얘기하시죠. 네, 그래서 요 밑줄 친 것과 관련이 있는 덕목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경쟁! 이 친구가 저 경쟁하려고 하죠. 하지만 밑에 그 줄 친 것과 관련이 있는 걸 고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요. 2번, 절제. 그렇죠? 절제해야 된다. 그렇죠? 어떻게 사고 싶은 것을 다 사면서 사니?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절제에 관련된 얘기고요. 3번 준법 관련 없고요. 4번 협동 관련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현주랑 엄마의 대화에서 이 밑줄 친 곳에 관련이 있는 것은 2번 절제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13번의 정답은 2번이죠. 14번 자긍심을 갖춘 삶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긍심, 그쵸? 1번 나보다 약한 친구를 괴롭힌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만약에 그럼 나보다 센 친구가 생겨요. 나왔어요. 날 막 괴롭혀. 괜찮겠어요, 기분? 안 좋겠죠? 절대 안 됩니다. 그쵸? 2번, 자신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긴다. 네, 이거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죠. 3번, 나의 삶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다. 자신감을 갖는다.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4번,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키운다. 네, 삶의 태도, 갖춘 삶의 태도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죠. 1번. 그쵸? 14번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공정한 생활과 거리가 먼 것을 고르네요. 네,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겁니다. 이제 부정어가 나온 질문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그쵸? 먼 것은 약자의 의견을 무시한다. 이런 거 안 돼요. 정말 문제가 참 쉽게 나오죠. 약자의 의견을 무시한대요.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럼 약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강한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받아들인다. 뭐 이런 건 정답이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이건 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선 정답이죠. 그 다음에 2번째,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을 보호한다. 그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3번,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보장해 준다. 그렇죠. 권리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거는 잘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편견 없이 공평하게 대한다.
그렇죠. 편견 없이 공평하게 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공정한 생활과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해서 정답은 계속 1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16번입니다. 개인정보 나왔죠.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는 이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정도는 계속 끊임없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개인정보 보호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친구의 아이디를 몰래 사용한다. 적절한 거 아니죠. 친구의 아이디 몰래 사용한다. 이건 진짜 다 바꿔 생각해 보면 돼요. 만약에 내 아이디를요 친구가 사용해. 기분 정말 안 좋겠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한 번 정한 비밀번호는 절대 바꾸지 않는다. 웹사이트에 회원가입 다 해보셨죠? 뭐 2개월, 3개월 주기, 또 길게는 1년이나 6개월마다 이렇게 비밀번호 바꾸라는 팝업 창이 뜰 겁니다. 그래서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중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3번,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도 없이 사용한다. 물론 어머니 제가 게임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게임 아이템을 다 털려서 제가 이제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로 좀 사이트를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물론 부모님께서 허락은 안 해주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락도 없이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는 부분. 4번 자신의 개인정보를 남에게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다. 그쵸. 개인정보 보호 방법으로 적절한 거죠. 내 거 알려주면 안 되죠. 그쵸.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17번 문제가 나왔네요. 다음 신문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네, 땡땡일보 100원의 기적. 세모 초등학교에서는 전교생이 100원의 기적 기부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은 나라에 구호품을 보내거나 그쵸? 가난한 나라의 학교와 병원을 세우는 일을 하는 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의 내용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무덜은 공경하기. 해야 되지만 이 신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것은 정답이 아니고요. 2번, 법과 규칙 지키기. 우리 친구 다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여기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요. 3번,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그쵸?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좋은 얘기긴 하지만 뭐 병원 구호품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4번, 서로 돕는 지구촌 만들기. 네, 정답이 나왔네요. 가난한 나라에, 그쵸? 가난한 나라에. 하게 되는 단체에 기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서로 돕는 지구촌을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 혹시 초등학교를 다녔던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혹은 이제 다른 뭐 유치원이라든가 뭐 이럴 때 모금 활동을 혹시 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분들이 많으시지만 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그리고 하지만 외국에 있는 뭐 가난한 나라 혹은 종교단체에 뭐 속해져 계신 분들은 가끔씩 모금하시거나 뭐 선교활동 가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럴 때는 이걸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서로 돕는 지구촌을 만들어서 같이 잘 살자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18번 문제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법으로요.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보기.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쵸? 제가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맞는 부분은 동그라미를 좀 치자. 헷갈리지 않게. 그쵸? 두 번째, 내 입장과 이익만을 생각해 본다. 이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들어간 것은 다 정답이 아니네요. 그랬을 때 정답이 약간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디귿. 상대방의 입장과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 네, 정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만 정답이에요. 그쵸? 이런 것들은 정답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19번입니다.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모습을 찾는 문제네요. 첫 번째, 남한만 잘 사는 나라. 안 되겠죠. 다 같이 잘 살아야겠죠. 다 같이. 그쵸? 2번, 남북한이 서로 분열되는 나라. 더 이상 분열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절대 안 되겠죠. 3번, 이산가족이 서로 떨어져 사는 나라.
그러면은 지금의 상황과 별 다를 게 없죠. 통일한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4번, 남북한 주민이 더불어서 잘 사는 나라. 그쵸? 요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통일에 대해서 평화 통일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9번의 4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20번 보시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실천한 것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벌써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에서 실수하셨던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문제를 꼼꼼히 보시도록 할게요. 우선은 부정어가 나왔죠. 부정어가 나왔다는 얘기는 꼬아서 한번 냈다.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속담입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부처도 움직인다. 네, 두 번째 의미는요. 정성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속담 내용이래요. 그래서 요거에 실천한 것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생활 계획표와는 상관없이 그냥 놀아야지. 노력하자, 지속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인데 1번 정답이 벌써 나와버렸죠. 생활 계획표를 그럼 왜 세웁니까? 그렇죠? 학교 숙제라서 세웠습니까? 네, 그래서 실천한 것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첫 번째가 정답이고 두 번째 숙제가 힘들지만 끝까지 내 힘으로 해야지. 네, 요거는 올바른 거기 때문에 여기선 정답이 아니고요. 3번 내가 맡은 일이니까 열심히 교실을 청소해야지. 이거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요. 4번 나와의 약속이니 매일 줄넘기를 100개씩 해야지. 네,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는 내용을 실천한 것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문제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역시 1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2016년도 2회차 문제 같은 경우는 종전하고 비슷한 난이도, 그 다음에 출제 경향으로 출제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풀이로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 들으시고 하셨던 부분을 아마 그 다음 시험에도 보실 때 어느 정도 또 반영이 된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실 수도 있고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이 이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